안녕하십니까. KBS 뉴스 특보입니다. 강릉 옥계 산불에서 옮겨온 동해 산불은 어제 오후 한때 불길이 도심까지 넘어오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 밤 사이에도 긴장감은 여전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현기 기자, 밤사이 동해시 산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산 쪽을 바라보면 이렇게 곳곳에서 불길이 번지는 걸 관측할 수 있습니다. 산등성이에서 보이는 불길은 바람 방향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민가 쪽으로 내려오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어제 오후 한때처럼 불길이 도심까지 번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날이 어두워진 이후 적극적인 진화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민가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방화선을 구축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간혹 불길이 확산하는 경우 분산 배치됐던 소방차들이 한 곳으로 모여 공동 대응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에도 도심 방향인 남동 쪽으로 향하는 바람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요. 바람은 어제 낮보단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속 1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수시로 불고 있어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산불이 시작된 강릉 옥계 지역에서도 여전히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해시 지역 일출 시각은 앞으로 2시간쯤 뒤인 오전 6시 50분쯤입니다. 산림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산불 진화 헬기 30대와 산불 전문 진화대원을 대거 투입해 가능한 한 빨리 불길을 잡는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동해시 망상동에서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경북 울진에서 강원 삼척으로 북상하던 산불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계속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산림당국은 밤사이 야간 산불 대응에 들어가 확산 방지에 주력했습니다. 울진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희정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날이 저물면서 일미 헬기들 모두 철수했습니다. 산림당국은 당초 어제 오전 중에 울진과 삼척에 큰 불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하지만 바람이 불며 불씨가 사방으로 번져 불길을 쉽게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40여 대를 투입했지만 바람의 세기가 최대 초속 27m로 강하게 분대다가 짙은 연기까지 시야를 가려 헬기 접근도 쉽지 않았습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만여 헥타르 이상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또 산불이 남하하면서 울진읍 인근까지 불이 바짝 다가서서 울진읍과 죽변면에는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산림당국은 밤에 접어들자 야간 산불 대응 체제로 전환해 지상 인력을 중심으로 주부를 진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주민들의 대피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주민 400여 명은 인근 국민체육센터에 머물고 있는데요. 추가 대피령으로 이곳에 머무는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어제 아침부터 집이 안전한지 확인하러 갔다가 타버린 것을 확인하고 허탈함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경상북도와 울진군은 체육관 안에 주민들의 개별 공간을 만들기 위해 텐트를 계속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은 이재민을 위한 의료 지원과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집이 전소돼 돌아갈 곳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임시 조립주택을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지금까지 울진 산불 합동 상황실에서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산림 만여 헥타르를 휩쓸고 간 울진 삼척 대형 산불이 최초 발화한 것으로 보이는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른 지 불과 5분 만에 불길이 산 전체로 옮겨붙는 장면이 영상에 포착됐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제 오전 11시 15분쯤 펜션 뒷산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지더니 불과 5분 만인 11시 20분쯤엔 불길이 산 중턱까지 타오르고 초속 10m의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산 전체로 번져나갑니다. 한 여성이 휴대전화로 다급하게 119에 신고를 하고 연기와 불길에 놀란 동네 주민들은 약 10분 뒤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우왕좌왕하거나 초조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불길이 올라가고 있는 걸 집사람이 먼저 보고 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바로 그냥 119 신고하라고 그래. 이번 산불이 처음 시작된 지점은 경북 울진군 북면 두천리의 한 야산. 연기가 난 지점에서 100m 거리엔 펜션이 있고 바로 앞에는 왕복 2차로 도로가 지납니다. 산림당국은 CCTV를 분석한 결과 연기가 나기 전 10분 동안 차량 석 대가 이곳을 지나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담뱃불에 의한 실화나 자연 발화 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발화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제보 영상을 통해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욱 기자. 네. 이 밤 사이에도 제보가 이어졌는데 그만큼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새벽까지도 이 생생한 제보 영상들이 잇따랐는데 특히 이제 진화 작업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경북 울진군에서 제보가 많았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새벽 2시 30분쯤에 경북 울진군 북면에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집 앞에서 촬영을 했다는데 산 위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보입니다. 네. 이 제보자께서는 몇십 년 동안 바라봤던 산인데 일자로 된 나무가 보이는 것, 이게 어색하다. 이렇게 착잡한 심경도 표현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산에서 집 쪽으로 재가 날아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같은 지역에서 이보다 1시간 전쯤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역시 민가와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불길이 번지고 있고 이 소방대원들이 이 진화 작업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하늘을 벌겋게 밝히고 있는 이 불길의 기세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강원도 동해시 상황입니다. 불길이 산에서 거대한 띠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 제보자께서는 소방대원들이 대기 중인 가운데 불길이 점차 마을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자, 강원도 영월에서도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죠. 이 지역은 특히 산세가 험해서 접근이 쉽지 않은데 산불 발생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소방 인력만으로는 좀처럼 진화가 쉽지 않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번 발생한 산불이 얼마나 큰 피해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수리산 화재 영상도 보죠. 300명 가까운 인력이 투입돼 역시 밤새 진화 작업이 이어졌는데 이렇게 불길이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불이 주택가로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이 구축된 상태입니다. 어젯밤에 80% 정도 진화가 됐다고는 했는데 새벽에도 이렇게 타올라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제보 영상은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안전을 확보하신 뒤에 촬영을 하셔야 되고요. 카카오톡에서 KBS 뉴스 또 KBS 제보를 검색하시거나 저희 KBS 뉴스 앱으로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02781-4444 전화를 직접 걸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산불 진행 상황과 산불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합니다. 박영민 기자, 먼저 현재 전국 산불 상황부터 종합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불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산불이 진행 중인 곳은 모두 7곳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15시간, 강원도 영월 산불은 40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강원도 동해와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인데요. 계속해서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현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해 백봉령입니다. 화면 가운데 밝게 보이는 곳이 산불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인데요. 산 줄기를 따라 불길이 이어지고 흰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부터 42번 국도 백봉령에서 7번 국도 분기점까지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해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동해고속도로 동해휴게소 인근인데요. 화면 이쪽에 산 능선에 불길이 보입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크게 타오르고 연기도 계속 피어오르고 있지만 다행히 마을 쪽으로 번지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이 밤 사이에 지상 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야간 진화 작업이 계속 진행됐었는데 진척이 좀 있었는지요? 네, 산림청이 KBS에 제공하는 산불 상황도 보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강원도 동해시인데요. 어제 새벽 강릉시 옥계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동해시로 번졌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곳이 산불이 난 구역인데요. 현재는 이것보다 더 넓은 지역으로 불길이 확산했습니다. 화면 왼쪽에서 이렇게 망상해수욕장 방향과 아래로는 묵호항 방향 주변 도심으로 포위하듯이 불길이 번졌고요. 산림소방당국이 도심으로 불길이 넘어오지 않도록 방어선을 구축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 울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전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울진읍 쪽으로
불길이 확산했는데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노란색은 진화가 완료된 곳인데 이 화선의 북쪽과 동쪽 지역은 대부분 불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산림과 소방당국은 읍내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36번 국도를 중심으로 여러 겹의 방어선을 구축했고 다행히 밤사이에 불길이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도의 서남 서쪽입니다. 이곳은 울진 북면과 인접한 소광리인데요. 이곳은 국내 유일의 금강송 군락지입니다. 건조경보가 이어지면서 나무가 바짝 메말라 있는 상황인데다 송지는 기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잘 타는데요. 이 때문에 산림당국은 이곳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방어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당황하기 쉬운데요. 침착하게 불길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하고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불 발생 시 행동 요령, 정재우 기자가 상세히 전해드립니다. 산불은 일단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산불을 발견하면 119나 112, 시군구청에 즉시 신고해 확산을 조기에 막아야 합니다. 초기에 작은 불은 나뭇가지를 사용해 두드리거나 덮어 불을 끕니다. 그러나 바람이 강하면 불이 갑자기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불 끄기를 시도하면 안 됩니다. 산불이 번지면 신속히 대피하는 게 중요합니다.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는 만큼 바람 방향을 감안해 몸을 피해야 합니다. 산불이 난 곳보다 높은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강하게 타고 있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불길에 휩싸였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살펴 이미 타버린 지역이나 수풀이 적은 곳, 도로나 바위 뒤 등으로 몸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이나 나뭇가지 등 탈 것이 적은 곳을 골라 마른 풀을 긁어낸 뒤 엎드려 불길을 피해야 합니다. 주택가로 불이 번질 우려가 있을 경우 문과 창문을 닫고 불이 쉽게 옮겨붙지 않도록 집 주위에 물을 뿌려줍니다. 이때 불이 옮겨붙기 쉬운 가스나 기름통, 장작은 미리 치워두는 게 좋습니다. 산불이 확산돼 주민 대피령이 발령되면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않은 이웃에게 위험을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피 장소는 지역별로 지정된 대피소나 산림에서 멀리 떨어진 논이나 밭, 학교 등이 좋습니다. 대피할 때에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을 가려 뜨거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대피소에선 재난방송 등 실시간 산불 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는 강한 바람까지 불고 있어 걱정입니다. 예전에 큰 피해를 냈던 대형 산불들도 하나같이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번져나갔는데요. 산불에 바람까지 더해지면 얼마나 위험한지 또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김성한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산불은 주로 낙엽의 수분 함량이 적어지는 건조한 시기에 발생합니다. 이런 메마른 낙엽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더 쉽게 불이 붙고 더 오래 지속되는 거죠. 그런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작은 불씨에서 시작하더라도 산 경사면을 타고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습니다. 30도 경사면에 산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 보죠. 초속 6m의 바람이 불면 불이 2m를 이동하는데 8초밖에 안 걸리고 1분이면 무려 15m를 이동합니다. 면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바람이 없는 평지일 때와 비교해 보면 같은 시간에 무려 78배의 산림을 태울 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화염의 중심 온도도 1000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당연히 주변에 더 강한 열기를 내뿜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주로 봄철에 고온 건조한 바람인 양간지풍을 타고 강원 동해안에서 대형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2005년 강원도 양양 산불, 천년 고찰인 낙산사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초속 32m나 되는 태풍급 바람을 타고 불이 번졌고 276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2019년 강원도 고성, 속초 등 동해안을 덮쳤던 산불도 초속 35m 강풍 탓에 삽시간에 해안가로 확대됐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고
안심해선 안 됩니다. 불티가 강풍을 타고 멀리 날아가는 비화 현상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관찰된 최대 비화 거리는 무려 2km나 됩니다. 불길이 도로를 건너다니며 빠르게 마을을 덮칠 수 있으니 지대가 낮은 곳으로 서둘러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반드시 바람을 등지고 움직여야 합니다. KBS 뉴스 김성환입니다. 밤새 산불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날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조한 대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북, 전남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동해안과 대구에서는 건조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은 어제보다는 잦아들었습니다. 현재 내륙 지역에 내려져 있던 강풍특보는 해제가 됐고요. 해안가를 중심으로만 특보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동해안과 서해안,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저기압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바람은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다만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 순간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속 15m가 넘는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바람의 방향은 북서풍이 불면서 남쪽으로 산불이 번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찬바람이 밀려오면서 영남 내륙 곳곳으로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을 보이며 꽃샘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춘천의 기온이 영하 5.2도, 서울은 영하 2.1도를 나타내고 있고 대전은 영하 2.4도, 대구는 0.2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9도, 대전과 광주 9도가 되겠고 대구는 11도, 부산 11도, 서울은 7도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바다 상황도 좋지 못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메마른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건조특보는 더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산불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